그동안 법 없이 광주시와의 협약으로 진행했던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로 인사청문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 항상 통과 의뢰, 부실 검증이라고 말이 많았던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비하인드 온 시간에선 광주 시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 의회의 지금까지 역할과 이번 인사청문 조례 발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유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유철 기자. 광주광역시와 같은 지자체에는 입법기관인 광주광역시 의회와 또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거칠게 표현하자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부인 국회가 있죠. 지방에서는 광주시가 있고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인 광주광역시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우선 지방 문제를 입법하는 곳이고요. 지방의원은 선거로 선출돼서 지자체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기도 합니다. 또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매우 서울 중심적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네.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의문인 거죠. 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바로 지방의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역할들을 구대 광주시 의회가 잘 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 활동은 어땠습니까? 네, 역대 가장 높은 청년 비중을 보여서 기대를 모은 제9대 광주시의회입니다. 네. 20, 40대 의원 비율이 48%로 이렇게 젊다는 점에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대 의회 1년과 비교했을 때 9대 의회는 같은 기간 동안 의안 처리 건수와 조례 발의 건수 그리고 조례 발의 건수, 연구 모임 개최 횟수 등 여러 측면에서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회랄지 여러 의회가 진행하는 집회 현장을 가보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초선 비율 70%라서 우려했던 경험 연륜 부분을 올해 7월까지 조례 발의 18%, 385건 처리하면서 불식시키고 있다고 시의회는 전했습니다. 다만 23석 중 22석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점은 아직까지도 과연 시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구대 광주시 의회가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얘기하셨듯이 이 지방의회가 갖는 주요 역할 중 하나가 감사 기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즉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인데 광주시 의회는 어떻게 잘 이루어져 왔습니까? 네,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임시회 때 좀 참석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보면 의원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요. 네. 본회의 때 이루어지는 5분 자유 발언부터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까지 더 다양한 석상에서 견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총 87개 기관에 797건 시정 개선 요구, 시정 질문 64건,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52건, 긴급 현안 질문 2건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소스트램과 2038 광주대구 공동유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많이 됐었죠. 최근 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주목구구식으로 시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또 이에 대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도 최근에서 시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민주당 일색이라서 보였던 그런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제화된 인사청문 행정감시로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 권한이지만 인사청문은 그동안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를 넘어서 이 인사청문은 왜 필요한 건가요? 네. 그동안 새로운 광주시가 출범할 때마다 20여 개 출자 출연기관, 즉 산하기관장 인사를 할 때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인사청문은 시장과 시의회의 협약에 따라서 청문회를 진행하기는 해왔는데요. 큰 맥락에서 지방의회의 본 역할, 행정감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겠고요.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결코 20여 개의 산하기관의 조직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예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시민의 큰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법적 효력은 없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의회는 민선 6기 지난 2015년 2월이죠. 광주시와 맺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서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는 협약은 제대로 된 검증을 힘들게 한 게 사실인데요. 시장의 측근 인사가 앉은 게 당연했고 인사청문이 통과 의례에 불과했다는 건 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로 보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 제정이 갖는 의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자치법규인 조례로 인사청문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기관 8곳이 정해져 있고요. 더 자세한 인사청문 내용, 그리고 절차, 인사청문 공개 의무 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광역시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민주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이를 첫 시행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비하인드 온 시간에는 정유철 기자와 함께 광주시 의회의 지금까지 역할과 이번 인사청문 조례 발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은지 의원 초대해 조례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